매일매일 새로운 이슈가 쏟아지는 정보의 바다에서 방향성 제대로 탐색하고 싶으시다면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하시죠. 김종효의 픽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국내 증시부터 저희가 점검해 볼 텐데요. 오늘 장에 대한 한마디 바로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반가운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급락을 만회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고생하긴 했지만 오늘 그래도 꽤 상승폭이 코스닥 중심으로 크잖아요. 수급 짚어주시려고 하는데 일부 기관 저가 매수를 진행하고 있다. 어디 쪽에서 들어오는 건가요? 유의미하게 봐도 될까요? 네, 일단 오늘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이 월요일 시가까지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인데 아직까지 이제 그 정도의 파워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 날 하락의 시작점까지 종가에 넘을 수 있다면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수급 속에서 지금 보면 기관의 매물이 생각보다 적게 잡히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프로그램 매물을 지금 뭐 금융투자 쪽에서는 베이시스 트레이딩으로 계속 내놓고 있는데 연기금이라든지 뭐 기타 법인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일부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들 중에서 일부는 뭐 시장에 대해서 좀 싼 종목들이 있다. 뭐 지수의 변동성은 있을 수 있으나 장기 투자를 한번 해봤을 때 어느 정도 투자가 가능한 그런 종목군들이 좀 생기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지금 시장 전체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뭐 현금을 좀 마련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지만 이렇게 뭐 연기금이라든지 그 롱텀으로 가는 그런 투자자들이 베팅을 늘리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우리도 만약에 같은 호흡이라면 우리가 연기금처럼 뭐 적어도 2, 3년 정도의 투자 호흡으로 갈 수 있다면 그들이 지금 사모으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한번 관심을 좀 줘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섹터도 포함이 될지 궁금한데요. 오늘의 섹터 한번 연결지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뭐니 해도 오늘은 코스닥의 강세 그리고 낙폭 과대 쪽에서 만회가 나오는데 혹시 2차 전지 그렇게 봐도 될까요? 뭐 2차 전지는 아직 제대로 올라가려면 아직 멀었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올라가는 종목군들의 성격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네. 코스닥이 유가증권 시장의 2배가 오르고 있죠. 그다음에 지금 오르고 있는 업종도 반도체, 장비, 소재, 그다음에 뭐 2차 전지, 그동안 올랐던 오히려 제약바이오 이런 것들은 탄력이 줄어들었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뭐 통신주 하락 전환했고 그다음에 또 금융주 같은 것들도 비교적 견조했는데 오늘 별로 안 올라요. 근데 가장 낙폭이 컸고 가장 많이 뭐 정말로 이렇게 빠져도 되나 싶을 정도로 빠졌던 IT 부품, IT 장비, IT 소재, 그다음에 뭐 2차 전지 소재 이런 것들이 지금 강하게 올라오고 있단 말이죠. 근데 강하게 올라봐야 하락한 거에 절반도 못 되돌린 게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아직 의미를 크게 부여하기는 어렵고 오늘 거래를 얼마나 수반하느냐에 따라서 단기 반등 정도가 이어진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내용이 아직은 시장에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지진을 강하게 받았던 거고요. 여진이 있는지는 조금 더 보면서 종가도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시장 안에서 저희는 어떤 섹터와 종목에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김종효의 픽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가장 궁금할 오늘의 종목이기도 해요. 네이버 실적을 냈는데요. 또 한 번 영업이익과 매출 사상 최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팀원에 대한 혜택을 받는지도 궁금하고요.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주가가 살짝 더 밀리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네, 네이버가 아마 지난 4분기부터는 실적이 나빴던 적이 없죠. 네. 컨센서스 아래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컨센서스 상위에 있는데 그에도 실적을 주로 올리지 못한 것은 뭐 라인 문제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쟁들, 그다음에 뭐 카카오나 네이버나 모두 굉장히 이제 고밸류를 받았다가 그 밸류가 글로벌 평균 수준으로 떨어진 부분 네. 이런 것들이 작용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네이버 실적은 좋은데 과연 이런 팀원이나 UMF 사태로 인해서 실적이 더 늘어날 수 있는지라는 부분과 더불어서 지금 투자 가치가 좀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따져보고 싶어서 실적이 나온 네이버를 골라봤습니다. 네, 만약에 저희가 투자를 한다면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기업인지 저희가 3가지 포인트를 통해서 정리 도와드릴 겁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죠. 첫 번째 포인트 바로 볼게요. 아무래도 실적 선방은 지속되고 있는데 왜 반영이 안 되는 건지 이게 의문입니다. 4분기부터 실적이 좋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부터 주가는 계속 미끄럼틀 타듯이 내려만 가고 있어요. 정말 차트가 미끄럼틀이더라고요. 이유 바로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 종목의 그 핵심 포인트는 실적도 실적이지만 성장에 대한 어떤 믿음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 성장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 현재 뭐 주가 하락의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준비된 그림으로 확인해 보시면 이 종목의 밸류가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저렴해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네. 지금 코로나 기간에 크게 변동이 나타나기 이전 정도의 수준을 놓고 봤을 때도 뭐 30배 정도를 일반적으로 받았던 그 흐름이 라인이 전 세계로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글로벌 시장의 SNS 뭐 탑티어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세컨티어 정도 올라설 수 있다라는 어떤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베팅하던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IT가 무너지는 과정에서 이 종목은 더 관심이 떨어졌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PR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20배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뭐 이 정도면 매력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글로벌 탑티어라고 볼 수 있는 알파벳이 지금 한 22배 정도. 네. 그다음에 메타가 한 24배 정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20배까지 떨어졌으나 구글과 메타랑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여전히 가격이 그렇게 싸지 않아 보인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뭐 네이버는 다르다라고 해서 그들이 뭐 20배, 30배에서 거래될 때 40배도 용인하고 그 이상도 갈 수 있다. 막 이렇게 얘기가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들과 비교했을 때 나쁜 것 같은데 가격은 비슷하네? 라는 그런 평가가 현재 주가를 맡고 있는 하나의 이슈가 될 수 있겠고 또 최근에 터졌던 라인 사태 이런 것들이 결국 부담이라고 봐야 되겠죠. 일단 가격에 대한 부담 그리고 라인 사태에 대한 이야기. 근데 이걸 정말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걸까요? 저희가 지금부터 하나씩 좀 풀어나가 볼게요. 두 번째 포인트 보시죠. 일단 더 높은 밸류를 받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강력한 한 방이 필요할 텐데요. 일단 이번 실적만 놓고 보면 주요 사업 부분이 고르게 성장을 했어요. 클라우드 사업도 선방을 해줬고요. 근데 뭘 더 남은 걸까요? 네, 지금 현재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모바일에서 실패한 이유로 빠져나온 핵심이 뭘까? 그다음에 아마존이 적자 기업에서 흑자 기업으로 전환하게 된 포인트가 뭘까? 바로 클라우드 쪽에서 의미 있는 실적이었거든요. 자, 준비된 그림 보시면 티몬 위메프로 인해서 지금 다른 사업, 뭐 광고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물건을 거래하는 그런 상거래 쪽은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클라우드 매출액이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빠르게 증가하지 않고 있고 여전히 이제 손실 구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종목을 압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목에 좀 더 밸류를 주기 위해서는 클로바 AI의 발전과 더불어 클라우드 사업 그다음에 지금 만들고 있는 데이터 센터 산업의 추가적인 확장이 좀 더 나타나야 될 텐데 아무래도 시장의 선택은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을 선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확장성이라고 얘기했던 라인의 어떤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놓고 보면 그래서 일본에서 그나마 조금 나오고 있던 클라우드도 빠지는 것까지 고려해 본다면 결국 네이버의 실적이 더 늘어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시장은 의심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저는 지금 뭐 잘 나오고 있는 서치 플랫폼이나 아니면 커머셜 플랫폼 이런 쪽에서 나오는 것, 그다음에 가장 강력한 이익을 뿜어내고 있는 뭐 파이낸셜 쪽 이런 쪽의 실적이 더 좋아지는 건 큰 의미가 없다. 지금 현재 구간에선 미래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AI와 클라우드 쪽에서 뭔가 의미 있는 숫자를 좀 내야 되는데 이게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고 성장의 그림도 나오지 않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글로벌 기업들의 사례를 본다면 클라우드 쪽에서의 좀 강한 상승 혹은 전망이 나와주는 게 되게 중요한 시점이다라는 걸 그럼 저희는 계속 좀 추적을 해봐야 되겠네요, 클라우드는. 네,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라인 사태도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컨퍼런스 콜에서 최수연 대표가 라인 야후 지분 변화 우려에 대해서 좀 잠재울 만한 말을 하기는 했어요. 최대 주주 유지한다. 라인 영향력 축소는 아예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멘트만으로도 그 우려감이 좀 잠재워질 수 있을까요? 네, 뭐 지금 뭐 시장 반응이라든지 최근 뭐 그런 뉴스가 나왔을 때 달리는 댓글을 보면 일본이 얼마나 집요한데 일본이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네. 있는데 그게 쉽게 되겠냐라는 그런 방점이지만 또 마찬가지로 일본이 갑자기 뭐 공산당으로 바뀌어서 일부러 뺏어가지 않는다면 네이버 지분을 뺏을 수 있는 특별한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사를 바꿨다고 해서 지분을 뺏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대신에 뭔가 사업 내용들에 대해서 뭔가 좀 주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라인은 지금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라인에 여러 가지 사업부가 있고 그 사업부 안에서 다양한 어떤 이런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들이 확산을 할 수 있는 그다음에 이 안에 뭐 금융이라든지
그러니까 이 하나의 플랫폼이 일본 시장과 대만 시장을 장악함으로써 나타나는 효과는 사람들이 단순하게 메시지를 주고받는 정도가 아니라 이 안에서 콘텐츠도 소비하고 금융도 하고 다양한 데이터를 쌓게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플랫폼이 됐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라인은 지금 일본에 어느 정도로 침투해 있느냐? 라인이 없어지면 일본 관공서가 무너집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일본 관공서의 대부분의 시스템이 라인 기반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워낙 많아서 지금 뭐 라인페이를 페이페이로 바꾼 거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워낙 이제 일본 시장에 많이 퍼져 있다 보니까 관공서들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때 라인 플랫폼을 이용해서 제공하는 게 아직도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이걸 그렇게 뺏어가고 싶은 거죠. 이걸 인프라로 보니까 중요한 건 뭐냐? 일본은 소프트뱅크는 돈만 있지 기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만약에 라인을 정말 다 빼고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면 지분도 사야 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시설 투자나 기술 투자도 엄청나게 해야 되는데 그 정도의 돈은 없고 그 정도의 돈을 쓸 손정의도 아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이제에 빠른 사람인데 자기의 돈을 그렇게 투입해가면서 당장 나오지도 않을 기술 개발에 돈을 쓸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놓고 봤을 때 저는 라인 지분을 뺏길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그 안에 클라우드를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로 넘긴다든지 이런 어떤 사업부의 재조정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을 내려본다면 라인의 장악력은 뺏기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우리가 유망하다고 봤던 몇 가지 산업들의 탄력성은 줄어들 개연성이 있어서 라인의 기대감을 꺾어야 되는 게 현실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실적은 선방을 계속해주고 있는데 저희가 점검해야 될 내용들이 공존을 하고 있어서 그럼 저희 투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이사님이시라면 네이버 투자 지금 자리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네이버가 이런 여러 가지 재료가 있는 것도 알겠고 실적도 알겠어. 네. 그런데 주가가 과연 저렴하냐?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결론은 저렴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악재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종목의 지금 위치가 어디냐가 중요할 텐데요. 자, 준비된 그림으로 그 목표가를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생각하는 네이버의 목표가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뭐 22만 원 정도인데 연초 수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이제 실적을 고려했을 때 PR 20배, PBR 1.5배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보통 성장하는 기업이라고 하면 PBR은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뭐 여러 가지 저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보통 2배 정도는 줄 수 있는데 그거보다 많이 할인한 거예요. 그다음에 내년도 실적이 비용 통제를 더하면 더 올라갈 수 있는데 그걸 이제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20배로 낮춰놓은 이유는 뭐냐면 글로벌 탑티어보다는 할인해야 된다라는 논리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목표가 한 22만 원 정도인데 지금 주가는 이거보다 훨씬 낮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등락은 여전히 있겠지만 그래도 답이 없는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좀 더 낫다라고 보고 있고 네이버 쪽에는 지금 뭐 투자하면 단기적인 흔들림은 있겠지만 적어도 이 정도의 가격은 뭐 적어도 6개월, 한 12개월 내에는 도달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저는 지금 투자 매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이버 목표 주가는 지금 자리에서 적정한 건 한 22만 원 정도. 그리고 지금 가격 자체는 충분히 많이 내려와 있다. 들어가서 진입할 만한 자리라는 건 분명하다라는 걸 저희가 기억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앞서서 답이 없는 카카오라는 코멘트를 주셨거든요. 근데 사실 네이버, 카카오 쌍두마차로 많이 거론이 되는데 기업의 크기만 놓고 보면 당연히 네이버가 크지만 그래도 사고 있는 사업 자체는 비슷하잖아요. 근데 왜 카카오는 답이 없는 거예요? 이 사업의 핵심 포인트는 결국 확장성입니다. 플랫폼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얼마냐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사업이 외부로 얼마나 확장되느냐가 중요한데 카카오는 일단 글로벌화가 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젊은 층들이 점점 떠나고 있다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인스타그램, 최근에 DM 쪽으로 많이 이동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영상 쪽은 완전히 그립을 유튜브에 잃었고 그다음에 쇼폼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시는 것처럼 틱톡으로 전부 가버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카카오는 여러 가지 뒤집어 엎고 김범수도 구속되고 정신화가 뭔가 여러 가지 하겠다고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이 중에서 지금 될 수 있어 보이는 게 별로 없다. 그래서 카카오는 주가는 더 많이 빠졌지만 당장 무언가 될 수 있는 그림은 별로 보이지 않고 있고 차라리 네이버가 그나마 실적도 나오고 나름의 가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카카오보다는 네이버 쪽에 여전히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젊은 층이 카카오에서 인스타로 많이 갔다고 하는데 젊은 층의 기준을 잘 모르겠어요. 혹시 인스타 하세요? 인스타 계정만 있습니다. 안 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저도 안 합니다.
어디가 젊은 층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카카오에 있던 많은 고객층이 실질적으로 다른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 그런 것만 본다 하더라도 자본 측면에서도 네이버가 조금 더 매력적이라는 이야기를 주셨어요. 가격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서 현 시점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 저희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이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뤄봤는데요. 김종효 의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